네, 안녕하세요. 클라우드 타입의 조경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간단한 목차 소개해 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웨비나의 주제 소개를 드릴 거고요. 이어서 AWS ECR과 GCP에서 제공하는 아티팩트 레지스트리 이 두 가지의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를 연동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후에는요, 이제 Q&A 시간과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클라우드 타입과 연동하게 되는 저희 이제 넥스트 피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웨비나 주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첫 번째 했던 웨비나의 이제 연장선 상으로 이제 2회차와 3회차 웨비나가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 웨비나를 이제 영상을 보셨거나 혹은 실습해 보신 분들은 아마 이 구조가 익숙하실 거예요. 이제 GitHub의 이제 저장소로부터 GitHub 그 액션즈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그 빌드와 이제 배포 이것들을 이제 클라우드 타입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액션을 지정하는 그런 실습을 1회차 웨비나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이때는 이미지를 빌드하는 빌더와 그 다음에 이미지를 저장하는 레지스트리 그리고 이것들을 실행하는 런타임 클러스터가 모두 클라우드 타입의 소유의 리소스에서 이렇게 모두 구동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실습을 하게 될 내용은요. CSP,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이사에서 제공하는 프라이빗 레지스트리를 활용하는 그런 구조인데요. GitHub 액션에서 액션을 지정하는 부분은 얼추 비슷하지만 컨테이너 이미지를 빌드하는 것은 GitHub 액션에서 그리고 이 빌드된 이미지는 우리가 외부에서 제공하는 이런 프라이빗 레지스트리, AWS ECR이나 GCP 아티팩트 레지스트리와 같은 외부의 레지스트리에 저장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클라우드 타입에서는 클라우드 타입의 리소스에서는 이제 인증을 통해서 외부의 레지스트리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다가 실행해주는 역할만 하게 되는 것이죠. 즉 어떤 리소스에 대한 오너십이 굉장히 이제 사용자에게 많이 이렇게 넘어간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복잡한 설명 대신에 바로 AWS ECR을 연동하는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같은 경우에는 앞서 1, 2차의 웨비나와 1차의 웨비나와 비슷하지만 AWS를 이제 인증해야 되는 그런 조금 과정들이 있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절차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사전에 미리 말씀드린 대로 AWS 이렇게 계정이 필요하고요. GitHub 계정도 역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 타입을 이제 배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클라우드 타입 계정도 필요하겠죠. 자, 일단 AWS 콘솔 창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솔 창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이 ECR, Elastic Container Registry를 활용하기 위한 사용자, IAM에서 사용자를 생성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사용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액세스 관리에 사용자에서 여러분들 손쉽게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용자 이름은 추후에 이 생성된 사용자로 로그인을 할 때 필요한 그런 이제 이름으로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용도에 맞춰서 식별하실 수 있는 사용자 이름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클라우드 타입 ECR이라고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정책에 대한 그룹이 있다면 그룹에 사용자 추가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직접 정책 연결을 메뉴를 이제 선택을 한 다음에 ECR에 대한 권한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컨테이너라고 검색을 하신 다음에 목록에 나와 있는 이 사항을 보시면은 아마존 EC2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ECR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저희는 풀 액세스를 이제 이 사용자에게 권한 추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자 생성 버튼 이제 눌러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성된 사용자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사용자로 하여금 클라우드 타입에서 이제 GitHub 액션으로 인증을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몇 가지 작업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먼저 사용자의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상세 페이지에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 이제 각종 설정하실 수 있는 탭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보안, 자격, 증명이라는 부분 선택해 주시고 먼저 콘솔 액세스를 활성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솔 액세스 활성화하는 이유는 지금 이 생성된 사용자로 로그인한 다음에 ECR 리포지토리를 생성하기 위함입니다. 자, 자동 생성된 암호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저는 오늘 사용자의 지정 여러분들이 이 정책에 맞게 암호를 지정할 수 있는 이 옵션을 선택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 추후에 AWS 콘솔에 로그인을 해야 하는 그런 정보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적용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방금 전에 생성한 그 사용자로 로그인할 수 있는 URL, 그 다음에 앞서 지정했던 사용자 이름, 그 다음에 콘솔 암호, 이 세 가지 정보가 표시가 되는데요. 이 세 가지 정보는 콘솔 암호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콘솔장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IAM 설정창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용자로 하여금 우리가 클라우드 타입과 GitHub 액션에서 인증할 수 있는 액세스 키를 이제 생성을 해 주셔야 하는데요. 액세스 키 만들기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옵션이 많은데 저희는 이제 AWS의 외부에서 실행을 할 거기 때문에 외부에서 실행되는 어플리케이션 메뉴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설명 태그값 역시 여러분들이 이제 식별할 수 있는, 콘솔에서 식별하실 수 있는 그런 값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ECR 액세스 키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생성을 했고요. 액세스 키와 비밀 액세스 키가 있는데 얘는 이제 아이디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얘가 이제 실제 비밀번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정보 외부에 절대로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곳에 보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렇게 표시를 하시게 되면 상세한 값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완료 버튼을 눌러서 액세스 키를 생성하는 절차도 완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이 콘솔 로그인 링크를 통해서 방금 전에 생성한 그 사용자로 직접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로그인을 하게 되면 현재 로그인된 이 루트 계정에 대한 로그인은 세션이 이제 풀리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사용자 이름 부분 보이시죠? 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방금 전에 앞서서 지정했던 사용자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암호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용자 지정 암호로 이제 만들어 주셨던 그 암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로그인이 잘 되죠. 지금 이렇게 로그인된 이 사용자는 AWS의 모든 기능 중에서 ECR에만 접근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자, ECR로 들어가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를, 리포지토리를 생성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리포지토리 생성 창으로 들어오시면 표시 여부 설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AWS에서 ECR, 이 레지스트리를 운영하는 건 특정 조직이나 혹은 특정 프로젝트에 한정돼서 비공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겠죠. 프라이빗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포지토리 이름은 이제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지정을 할 거고요. 나머지는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리포지토리 생성 버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라이빗 리포지토리라고 해서 방금 전에 만들어진 그 리포지토리 이름과 경로가 나오는데요. 저 경로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사용이 됩니다. 이 경로에서 이 테스트 앞부분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블럭 처리된 부분이 이제 추후에 이 ECR을 연동하는 그 엔드포인트 경로가 되기 때문에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 ECR에 접근할 수 있는 토큰을 발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는 잠시 터미널을 활용해서 우리가 AWS CLI를 좀 사용을 해야 되는데, CLI 같은 경우에도 미리 설치하실 수 있도록 리드미의 정보가 다 나와 있고요. 리드미 한번 같이 보면은 이렇게 순서대로 CLI 설치할 수 있는 명령어를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설치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저는 계정 설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WS configure라고 하는 명령을 입력해 주시면 AWS 앞서서 생성된 액세스 키와 그 다음에 시크릿 액세스 키를 입력해야 되는 그런 프롬프트가 뜨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대로 액세스 키를 복사해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전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서울 리전 활용하시기 때문에 AP Northeast 2를 이제 사용을 하실 거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특수한 상황이라 해외 리전을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지금 사용하고 계신 ECR 리전에 맞게 세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웃풋 포맷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엔터 쳐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CLI에서의 마지막 단계로 이제 ECR에 사용할 토큰을 발급하셔야 하는데요. 이것 역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소스를 그대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get login password라고 하는 명령 통해서 굉장히 긴 토큰 값이 나가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타입과 GitHub 액션즈에서 연동할 때 사용되는 그런 토큰 값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역시 안전한 장소에 저장을 하고 이용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AWS CLI를 통해서 작업해야 될 거는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한번 숨을 골라서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GitHub에서 우리가 레포지토리 시크릿을 통해서 비밀값을 통해서 우리가 GitHub 액션즈를 이제 파이프라인 구동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링크로 미리 전달드렸던 템플릿 페이지를 포크하거나 혹은 클론해서 이제 각자의 계정에 푸시 혹은 생성한 그 저장소로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 세팅즈라고 하는 부분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저 레포지토리 시크릿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 이제 추가를 해주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앞서서 클라우드 타입의 AWS ECR을 어떤 식으로 연동하는지 이것 먼저 짚고 넘어갈 텐데요. 자, 클라우드 타입의 초기 화면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설정 버튼 한번 눌러봐 주세요. 그 다음에 좌측에 통합 기능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컨테이너 저장소라고 하는 이런 메뉴가 뜹니다. 연결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외부에 이제 연동할 수 있는 레지스트리 항목이 쭉 표시가 되는데 저희는 이 중에서 AWS Elastic Container Registry 먼저 지금 실습을 진행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접속 주소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실제 리포지토리 이름을 제외한 앞부분의 경로를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밀번호 토큰 같은 경우에는 여기 터미널에서 이제 우리가 발급했던 긴 값 있었죠? 이 긴 값을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해주시면 지금 클라우드 타입에서 외부의 레지스트리를 연동하는 과정이 모두 종료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네, 여기까지 클라우드 타입에서 이제 설정할 부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GitHub 액션을 구동해서 배포 작업까지 하려면 이제 클라우드 타입에 배포할 수 있는 작업 공간 이제 프로젝트가 필요한데요. 프로젝트 이름은 제가 테스트라고 하고 표시 이름은 테스트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전은 지금 이제 서울 코리아로 되어 있고요. 자, 테스트라고 하는 제 프로젝트 작업 공간이 나타난 걸 확인해 주시고 다시 우리가 작업하던 GitHub 저장소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드미를 보면은 총 4가지의 GitHub 레포지토리 시크릿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포크 뜬 그 저장소에 세팅해서 설정을 해주게 될 겁니다. 자, 세팅즈에 이 Security, Secrets and Variables의 Actions 들어가시면은 GitHub 액션에서 활용할 이제 비밀값들, 이제 민감 정보들 그런 것들 저장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오고요. 하나하나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WS ECR Registry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게 될 워크플로우에서 접속할 수 있는 이제 레지스트리 경로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클라우드 타입에 넣어 주었던 것처럼 이 앞부분, 레포지토리 슬래시 앞부분, 이 부분을 그대로 이 시크릿 값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어서 액세스 키와 시크릿 액세스 키 설정을 해줄 거고요. 특히 이런 값들은 절대로 이제 외부에 노출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각별히 유의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이제 클라우드 타입 토큰이 필요한데요. 이 GitHub 액션에서 클라우드 타입에다가 배포할 이제 그 명세를 보내줘야 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타입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계정에 이제 붙어야 되는 그런 이제 절차가 있는데 클라우드 타입의 토큰 같은 경우에는 계정 설정에 인증 들어가셔서 API 키를 생성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바로 활용이 가능한 그런 토큰이 발행이 됩니다. 이 토큰 역시 안전한 곳에 보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발행된 이 토큰을 바로 이 GitHub 액션의 시크릿에서 활용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건 실제로 클라우드 타입에 배포되는 이 단계에서 활용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타입 토큰까지 GitHub 레포지토리에 액션즈 시크릿으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이제 템플릿 저장소에서 AWS ECR을 활용한 배포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 위한 민감 정보들이 모두 등록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GitHub 액션을 수행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를 정의해야 되겠죠. 원래대로라면 로컬에서 작업을 해서 애드하고 커밋하고 푸시하는 게 일반적인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바로 GitHub에서 파일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이제 명세들은 이렇게 저희가 미리 리드미에 작성을 해 놓았고요. 여러분들이 고치셔야 되는 부분만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쭉 이제 나와 있고 이미지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AWS 여기에 ECR을 만들었던 레포지토리 이름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이름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래로 조금 내려오셔서 클라우드 타입의 정보와 또 일치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스페이스명은 여러분들 클라우드 타입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 골뱅이 이제 뒤에 있는 저 부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프로젝트 명은 여기 이제 방금 전에 우리가 정의했던 프로젝트 명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서비스명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여러분들이 식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서비스 이름을 정해 주시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설정을 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프론트 앱이라고 한번 배포를 해보도록 할게요. 프론트 앱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트 번호는 지금 이제 저희가 만들어 놓은 템플릿이 8080이라는 포트로 서비스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8080은 여러분들 이제 실습하실 때는 변동 없이 8080으로 넣어주셔야 정상적으로 배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쪽에 위에 시크릿을 참조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것을 환경면서로 재활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모두 각각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모든 내용이 빠짐없이 입력이 되었다면 커밋 체인지스를 통해서 이걸 넣어줘야 되겠죠. GitHub 액션 같은 경우에는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정된 경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github 디렉토리에 workflows 디렉토리에 YAML 파일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YAML 파일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식별 가능한 형태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하는 경로가 되겠고요. 파일 이름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YAML이라는 협장자로 자유롭게 세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밋 체인지스를 해볼 거고요. 저는 여기에다가 AWS ECR 적용, 연동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 상태에서 이제 커밋을 하면은 이제 이 저장소의 푸시 액션이 이제 트리거 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액션즈 탭으로 들어갔을 때 지금 그 푸시라는 트리거에 의해서 GitHub 액션이 실행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정상적으로 액세스 키에 의해서 AWS ECR에 GitHub 액션이 로그인이 수행된 거를 직접 로그로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빌드 과정은 클라우드 타입의 리소스가 아니라 현재 GitHub 액션의 리소스로 진행이 되는 것 확인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푸시 액션이 쭉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푸시 작업이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었다면 이 푸시된 이미지를 당연히 AWS ECR에서 확인이 가능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레포지토리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방금 전에 GitHub 액션을 통해서 빌드되고 푸시된 이미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푸시가 된 거고 이미지 아이디, 여러분들 뭐 이렇게 다이제스트 이런 것들 모두 메타데이터 확인이 가능한 로그로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미지가 전달이 됐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행되는 액션이 클라우드 타입의 배포가 되는 액션이었죠. 우리가 배포하려고 했던 액션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지 실행 로그로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로그 보시면 정상적으로 우리 이제 방금 전에 배포했던 템플릿의 어플리케이션이 수행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접속하기를 눌러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리액트 어플리케이션이었는데 정상적으로 페이지가 잘 뜨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더 확장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코드에 변동사항이 있어서 한 번 더 푸시가 일어났다. 그렇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이미지 역시 한 번 더 다른 버전으로 생성이 되어야 되겠죠. 자, 일부 내용을 수정을 해가지고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재생성이 되고 이것이 배포에 반영이 되는지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여기 보이는 샵 01이라고 하는 문구를 두 번째라는 의미로 샵 02라고 고친 다음에 commit changes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뭐 app.jsx라는 파일이 변동이 되었다라는 메시지는 살려놓고 푸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트리거에 맞춰서 이렇게 다시 GitHub 액션 파이프라인이 시작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아까 전에 진행됐던 그 전반적인 과정들이 이렇게 잘 수행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시다시피 이렇게 샤라는 형식으로 고유한 태그를 갖도록 지금 이렇게 설정을 해놓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권장하는 방식이 이렇게 샤라고 하는 이미지마다 고유한 값의 태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걸 권장을 하고 있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설정을 여러분들이 이 액션의 이제 내부에 지정된 설정 통해서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는 이제 레이티스트나 특정 이제 숫자 버전을 이제 덮어쓰도록 하면은 굉장히 이제 이미지별로 여러분들이 식별하거나 이러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서 샤라고 하는 이 타입을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방금 전에 GitHub 액션 수행이 잘 완성이 됐죠. 이미지가 새로 생성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여기 보시면 새롭게 생성된 두 번째 이미지가 잘 푸시가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생성된 내용이 클라우드 타입에도 잘 적용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두 번째 배포 내역 생성된 것 보이시죠? 여기에 지금 이제 시작 중이라고 해서 변경된 이미지로 지금 이 배포가 진행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행 중으로 바뀌었는데 우리가 바꾸었던 문구 정상적으로 반영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방금 전에 우리 샵 01에서 샵 02로 그 문구가 바뀐 이미지가 실행된 것 여러분들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타입을 활용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소유에 있는 그런 레지스트리를 가지고 자유자재로 이렇게 연동을 하셔서 불러다가 이 컨테이너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변경사항까지 적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구축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AWS ECR과 클라우드 타입을 연동해서 GitHub 액션의 배포 파이프라인 구축하는 한 번의 사이클을 한번 이제 실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자, 일단 ECR 실습 이렇게 잘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GitHub 이제 액션과 또 이제 GCP에서 제공한 아티팩트 레지스트리를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이제 GCP에서는 ECR과 비슷한 형식으로 이제 아티팩트 레지스트리라고 하는 이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 방식이나 전체적인 흐름은 거의 비슷한데 이제 아까처럼 권한이 있는 사용자를 생성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서 이 부분에 유념해 주셔서 이제 웹이나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GCP 콘솔로 넘어와 볼게요. GCP 콘솔로 넘어오셔서 GCP의 아티팩트 레지스트리 서비스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누르면 저는 이제 추가를 해 놓았는데 만약에 이제 추가가 안 돼서 안 보여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검색창에서 아티팩트 레지스트리를 찾으시면은 이렇게 범용 빌드 아티팩트 관리라고 하는 제품이 나옵니다. 이거 이렇게 선택해 주셔서 아티팩트 레지스트리 콘솔에 이제 진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저장소가 없는 상태인데요. 저장소 만들기를 통해서 우리가 컨테이너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저장소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소 만들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GCP에서 제공한 아티팩트 레지스트리는 좀 특이한 점이 도커뿐만 아니라
각각의 뭐 메이븐 디펜던시나 npm 패키지 같은 다양한 형태의 패키지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레지스트리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저는 똑같이 이제 테스트라는 이름을 붙일 거고요. 이 테스트는 나중에 실제로 생성되는 이미지와 이름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AWS ECR과 조금 다른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이 리전 같은 경우에도 아시아 노스이스트 3죠. 이 부분 선택하셔서 나머지 부분 설정하지 않고 이렇게 만들게 해주시면 이제 이미지, 컨테이너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는 아티팩트 레지스트리 레포지토리가 생성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뜬금없이 이렇게 복사 버튼이 있어요. 이 복사 버튼이 있는 이유는 이 전체 경로를 또 접속할 수 있는, 이 레지스트리에 접속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아마 GCP에서도 복사 버튼을 붙여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지금 우리가 또 키를 발급해야 클라우드 타입과 GitHub 액션에 연동을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이제 또 서비스 계정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요. 서비스 계정은 이 IAM 및 관리자 항목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항목에 들어가시는 것 역시 내가 메뉴를 못 찾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다가 IAM 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들어가셔서 서비스 계정 들어가시면 이제 사용자를 만드는 것과 같은 이제 이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서비스 계정 만들기에다가 제가 클라우드 타입 GAR 이렇게 해서 계정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사용자를 만든 것과 약간 유사한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중요한 점은 이제 여기에서 역할을 이제 넣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아티팩트 레지스트리를 검색하신 다음에 관리자 권한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별도 설정 필요 없이 완료 버튼 눌러주시면 우리가 외부에서 이 아티팩트 레지스트리에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 계정 생성이 완료되었는데 지금은 키를 발급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키를 발급해야만 우리가 외부에서 정상적으로 접속한 다음에 연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작업 부분에 점점점 설정 페이지 보이시죠? 여기를 눌러주시면은 이제 각종 설정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키 관리 항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키를 추가해 주시면 이 GCP는 조금 특이하게 JSON 형식으로 키를 발급을 해요. 그래서 이 키를 만들어 주시면 바로 값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JSON 형태의 키를 이렇게 다운받아서 파일 형식으로 볼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JSON 파일 열어볼까요? 자, 보시면 이제 프라이빗 키라든지 각종 이제 토큰, 그 다음에 인증 URI 이런 것들이 통째로 JSON으로 형식으로 지금 제공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전체를 우리가 복사를 해서 클라우드 타입과 GitHub 액션즈 시크릿에 넣어주게 될 예정입니다. 잠시 있는 창을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클라우드 타입에서 아까와 이제 같은 플로우로 구글 클라우드 아티팩트 레지스트리 여기에다가 이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키는 다운이 됐기 때문에 다시 아티팩트 레지스트리의 콘솔로 이동을 해서 저 주소를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주소는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여기 복사 버튼 보이시죠? 복사 버튼을 그대로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요. 키 파일, JSON 형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아까 전에 다운 받아줬던 그 JSON 파일의 내용을 통째로 이렇게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결하기를 해주시면 또 이렇게 간단하게 클라우드 타입과 GCP의 레지스트리 연결이 이렇게 완료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GCP 아티팩트 레지스트리에 필요한 이 시크릿 값 등록을 해주어야 되겠죠. 다시 세팅즈로 이동을 해서 아까 전에 실습했던 그 레포지토리에서 이제는 아티팩트 레지스트리를 위한 시크릿을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AR 레지스트리 이 부분은 바로 여러분들이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전에 클라우드 타입 설정했던 그 경로와 동일한 경로입니다. 자, 그 다음에 GAR JSON 키 JSON 키 같은 경우 다운받아진 그 키 내용 그대로 여기에다 또 넣어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API 키 같은 경우에 용도를 이제 클라우드 타입에서 발행한 걸 이제 구분하시고 싶다라고 하시면 구분해서 넣어주셔도 되겠지만, 저희는 아까 AWS 썼던 그 똑같은 키를 통해서 인증하는 걸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티팩트 레지스트리와 연동할 수 있는 그런 정보 추가가 완료됐습니다. 굉장히 이제 몇 가지 키가 들어가지 않는데 간편하죠. 다시 우리가 설정했던 GitHub 액션 워크플로우 명세로 돌아가서 이제는 이 내용을 아티팩트 레지스트리를 활용할 수 있는 템플릿으로 바꿔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드미에 있는 워크플로우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하신 다음에요. 이미지명을 넣어주면 되는데, 얘는 이제 조금 ECR과는 구조가 달라서 아까 전에 만들었던 그 이제 저장소의 이름과 좀 일치하지 않아도 얘는 별도의 이미지 네임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확인해 주시면 되고, JSON 키로 이렇게 인증되는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스페이스명과 프로젝트명, 이거는 우리 아까 방금 전에 했던 동일한 이제 이 스페이스와 프로젝트를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일한 값 넣어주게 될 거고요. 서비스명은 아까와 이제 구분할 수 있도록 제가 2번으로 이름을 붙여서 배포해 보도록 할게요. 포트 번호 동일한 소스이기 때문에 8080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GCP에서 제공하는 레지스트리 이미지를 클라우드 타입에 배포하는 GitHub 액션 워크플로우가 완성이 됐고요. 이것도 한번 제가 커밋 체인지스를 통해서 연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CP 아티팩트 레지스트리 연동이라고 커밋 메시지 남겨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다시 엑선으로 이동했을 때 이 메인에 푸시한 트리거가 작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작동이 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로그인 정상적으로 이제 수행이 됐고, 이제 동일한 그런 이제 플로우로 이미지가 빌드되고 이것을 푸시하는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지를 빌드하다가 뭔가 이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시면 이제 GitHub 액션에 이런 로그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서 실제로 어떤 부분에 이제 소스 이상이 있어서 이미지 빌드가 되지 않았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건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도커 이제 이미지를 빌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소스에 이렇게 도커 파일을 통해서 이미지 빌드할 수 있는 이런 명세가 작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GitHub 액션에서 지금 AWS도 그렇고 GCP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소스를 빌드할 수 있는 컨테이너 이미지를 빌드할 수 있는 도커 파일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점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말씀드리는 사이에 이미지 빌드가 완료가 됐고요.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오셔서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방금 전에 생성했던 그 이미지가 이렇게 샤라고 하는 형식의 태그를 이제 가지고 잘 푸시가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타입에서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우리가 프론트 앱 2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서 배포를 했는데 이 역시 정상적으로 잘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 단계에 있고요. 여러분들이 시작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실행 로그를 통해서 역시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제 실행이 완료됐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다시 접속하기를 통해서 들어와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까 전에 우리가 소스를 변경했던 부분이 그대로 이제 살아있는 상태인 거죠. 이제 워크플로우만 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샵 0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이미지가 반영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컨테이너 템플릿만으로도 클라우드 탑에서 배포를 하실 수가 있는데 설정에 가보시면 컨테이너 이미지 레지스트리 경로, 그 다음에 이미지 이름, 그 다음에 태그 이런 식으로 이게 설정이 되어서 이미지를 땡겨서 컨테이너로 지금 실행이 되고 있구나까지 설정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조금 빠른 템포로 AWS ECR과 GCP에서 제공한 아티팩트 레지스트리를 클라우드 탑에 연동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어서 지금 저희가 웨비나가 2회차인데요. 1회차, 2회차, 3회차가 모두 이러한 이제
개발한 산출물을 어떤 식으로 이제 클라우드 타입으로 관리를 하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이제 세계관이 확장되고 오너십이 어떻게 변경되는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한번 이제 슬라이드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슬라이드 통해서 정리해보면 자, GitHub 액션에서 일어난 빌드 산출물, 컨테이너 이미지죠. 컨테이너 이미지를 외부에 저렇게 제공하는 CSP 혹은 독자적으로 구축한 하버와 같은 프라이빗 레지스트리에 저장을 하고 클라우드 타입은 단순히 런타임하는 이 컨테이너를 구동하는 리소스만 제공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앞선 실습 두 가지를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제 1차 웨비나에서 저희 이제 클라우드 타입의 내부적인 레지스트리의 이미지를 관리했던 것과 달리 여러분들이 소유한 이미지 레지스트리에서 이제 클라우드 타입은 단순 실행만 할 수 있고 실제로 레지스트리에 대한 소유는 이제 조직 혹은 이제 각 개발자 분들이 가지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리소스의 오너십이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되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봐 주시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클라우드 타입을 활용할 수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웨비나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예고를 드릴 텐데요. 세 번째 웨비나에서는 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어떤 식으로 연동할 수 있는가 점점 지금 세계관이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단순히 GitHub 액션을 연동했다가 두 번째로는 외부에 여러분들이 소유한 레지스트를 연동했다가 이제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소유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어떻게 연동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이걸 세 번째 웨비나에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성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아까와는 조금 이제 더 다른 점이 있을 텐데요. 지금 이미지 빌더, 레지스트리, 그 다음에 런타임 하는 이런 자원들을 이제 클라우드 타입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클러스터,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자원은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고요. 클라우드 타입은 이제 이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UI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덕트로서 제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제가 이제 개발 중인 화면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구현이 되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프로덕트로 제공이 되는구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개발 중인 페이지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접근하시긴 어렵고요. 저희가 이제 배포되는 시점에 아마 뉴스레터나 각 공지로 아마 이제 제공이 될 겁니다. 저희가 통합 기능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컨테이너 저장소 이외에 클러스터를 연결할 수 있는 메뉴가 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이제 제가 테스트로 연결했던 부분은 빼고요. AWS EKS 이건 이제 AWS 제공하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쿠버네티스 엔진이죠. 매니지드 쿠버네티스 엔진이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리전별로 이것들을 이제 관리해서 한 번에 클라우드 타입이라는 하나의 이제 컨트롤 타워에서 관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클러스터를 다 추가하신 다음에 클라우드 타입 하나에서 모두 관리가 가능한 형태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AWS 이제 만약 US에서 서비스를 해야 된다, 미국에 서비스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AWS US 1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각각의 리전별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추가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추후에는 저희가 이 에이전트, 접속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를 제공하는 에이전트를 이렇게 제공할 예정이에요. 패키지된 형태로.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설치하시면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도록 주소를 제공할 예정인데, 현재는 지금 이제 개발과 테스트 진행 중에 있어서 오늘은 간단하게 그냥 이제 페이크 주소를 넣어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 추가된 클러스터는 쿠버네티스 이제 소유, 저희 이제 클라우드 타입의 소유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조직이나 개인이 생성한 클러스터와 연결이 된 부분이고요. 프로젝트를 생성하실 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사용할 리전을 선택하는 그런 이제 메뉴가 있는데, 이제 서울 코리아는 클라우드 타입이 관리하고 이제 제공하는 클러스터라면 방금 전에 추가했던 이 AWS 위주 이 부분의 클러스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의 클러스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US 디플로이먼트라고 한번 제가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표시 이름은 간단하게 US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AWS 미주에 생성하기를 하면은 이제 여기는 US 지역에만 이제 배포하거나 서비스해야 되는 그런 서비스를 한데 모아서 여러분들이 관리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생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배포를 진행했다라고 하면은 리액트 제가 테스트로 하나 배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US 지역에서만 서비스 되거나 이제 이렇게 공개가 되어야 되는 그런 서비스를 이렇게 배포를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포된 서비스는 이제 클라우드 타입에서 관리하는 매니지드 클러스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 소유의 클러스터에 배포가 되는 것이고요. 클라우드 타입은 그 과정에서 이제 API와 그 UI 역할만 하는 그런 프로덕트로 여러분들께 제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배포를 했을 때 이제 클라우드 타입을 사용하는 장점은 이제 만약에 조직 내부의 인원들이 쿠버네티스를 잘 모르는 경우가 또 생각보다 많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조금 이제 쿠버네티스를 사용할 수 있으면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불필요한 리소스 소모를 우리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을 많이 절감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자원 전반에 대한 어떤 컨트롤, 그 다음에 모니터링을 이제 클라우드 타입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특정 CSP에 종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CSP에서 제공하는 쿠버네티스 엔진도 가능하고 에이전트만 이제 설치가 되어 있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IDC나 혹은 물리장비에 직접 구축한 쿠버네티스 엔진에다가도 에이전트만 설치하면 모두 클라우드 타입과 연동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 중인 쿠버네티스 만약에 있다라고 하시면 이제 시트 비용이나 노드당 비용을 지불하고 클라우드 타입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아마 상품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만약에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계시다 혹은 스타트업에 속해 있다라고 하시면 스타트업 대상으로 지급되는 AWS 크레딧이나 GCP 크레딧을 통해서 리소스 비용을 절약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인 저희 이제 클라우드 타입이 가진 이제 현재 기능 그리고 청사진들을 저희가 이번 클라우드 타입 웨비나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클라우드 타입을 직접 연동하고 이것들을 시연하는 세 번째 웨비나도 곧 진행 예정일 테니 이제 많은 관심과 그 다음에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루어 봤고요. 네 번째 Q&A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CSP를 끼지 않고 내부에 구축된 서버 활용해도 클라우드 타입에서 운동할 수 있나요? 라고 여쭤보셨는데요. 이제 잠깐 제가 설정 하나 이제 약간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 클러스터 연결하기 설정을 보시면요. AWS EKS, 구글 GK, Azure 재현의 AKS, 텐센트나 디지털오션을 제공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온프레미스나 혹은 이제 IDC에 구축한 이 제너릭 쿠버네티스도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에이전트만 설치하시게 되면은 클라우드 타입에서 연동할 수 있도록 프로덕트를 개발 및 테스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웨비나 참여해주신 이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세 번째 쿠버네티스 연동에 대한 내용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